스카이넷은 존 코너의 탄생을 막기 위해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게 되고, 존 코너 역시 자신의 어머니 사라 코너를 지키기 위해 동료 카일 리스를 과거로 보내게 됩니다. 하지만 사라 코너는 이미 자신을 죽이러 올 터미네이터에 맞서 싸울 여전사로 변해 있었고, 심지어 그녀의 곁에는 터미네이터 T-800이 있었습니다. 자신이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과거에 당황하는 카일 리스. 그는 과연 사라 코너를 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?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입니다. I'll be back. 영화 속 비하인드 스토리 밀착 토크쇼 무비적 부비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고담입니다. 전 정크이고요. 자, 오늘 볼 영화는요, 터미네이터 제네시스. 빠밤빰빠밤. 이 여주인공이 되게 귀여운 거 아닌가.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용엄마로 통하시는 분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용엄마. 네. 드래곤 마들. 드래곤 마들. 그 왕자의 게임에서 상당히 참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. 아, 그래요? 네. 섹시하죠.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사라 코너 역할에는 여전사 이미지가 있었는데, 네네. 아, 이분을 보는 순간 네. 아, 완전 굉장히 아담하고 귀엽고 깜찍한 그런 분이 나와서 좀 놀랐어요. 아니, 저는 그 너무 드라마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아. 계속 섹시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. 아, 원래 섹시한 이미지였군요. 드라마를 안 보셔서 모르겠는데 봐야겠네요. 장난 아니죠? 아, 그래요? 아, 알겠습니다. 아, 거기서 좀 살짝 나와요. 아, 무슨 건데 아, 나오죠. 그림자가 원망스럽더라고요. 그렇죠. 아, 조명을 참 잘 쳤어. 아, 터미네이터가 네. 제작사를 작살내는 그런 경향이 아, 있다고. 그렇죠. 터미네이터, 직역하면 종결자 뭐 이런 뭐 심판자 뭐 이런 느낌인데 거쳐갔던 회사들이 폭망했어요. 아, 터미네이터를 제작했던 제작사들이 네. 폭망했다. 네, 1편을 만들었던 뭐 오브라이언 픽처스, 2편을 만들었던 캐럴코 픽처스가 또 많아 있고, 요거를 다시 공들여서 만든 C2 픽처스라고 있는데 여기도 또 한번 폭망을 하게 됩니다. 작살나고. 네네. 그리고 4편을 만들었던 할시온 컴퍼니도 폭망을 하게 되죠. 자, 5편은 도시가 5편은 이제 스카이댄스를 해서 만드는데 뭐 과연 스카이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작품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.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켜봐야겠죠. 또 작살이 나면은 네. 터미네이터를 이제 아무도 안 건드리려고 하겠네요. 그쵸. 이 정도면 뭐 거의 저주받은 작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. Had no idea what to expect sitting down. I wasn't involved in the making. 원작자인 제임스 카메론도 얘기를 빼놓을 수 없고요. 네. 자,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슈왈제네거. 아이씨, 뭐라고요? 슈왈제네거. 달달하다 정말.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1달러로 판권 넘길 테니까 잘 감독하게 해달라.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제 뭐 2편까지 감독을 하고, 다른 시리즈에는 뭐 특별히 뭐 관여한 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시리즈는 조금 뭐 조언을 구했나봐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늙은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렇지. 네. 왜냐면 이제 가장 관건이잖아. 메이크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까지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뭐 카메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게 피부가 노화한다는 설정을 넣어서 더 과거에서 이제 계속 사람처럼 살아오다 보면 피부가 노화하니까 자연스럽게 늙은 터미네이터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냈다고 해요. 그거 되게 슬프네요, 그거. 아, 로봇도 늙다니. 늙다니. 하지만 거기 나오는 중요 대사 있잖아요. 뭐요? 늙었지만 쓸모 있다. 그렇죠, 쓸모있죠. 뭐 남자는 뭐 그렇죠. 밥숟가락 힘 들만 있으면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그 티천의 이제 로버트 패트릭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나 봐요. 그래서 이병헌 씨로 대체한 것 같은데 뭐 아쉽죠, 그런 거 보면. 그렇죠, 아쉽죠. 그 형님 샤프했는데 되게. 근데 이병헌 씨 들으면 되게 놀랄만한 지금 우리가 소리를 하고 있네요. 젊은 시절 모습이 나올 때 다 CG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몸이 보디빌더 브렛 아자르 분의 뭐라고요? 브렛 아자르. 발음 잘해요. 브렛 아자르. 근육 보디빌더. 그렇죠. 몸 네. 진짜 좋더라고요. 몸을 이제 1편에 그 슈왈제네거랑 가장 맞는 사람 급산. 찾았대요. 네. 그래서 이제 몸으로 연기를 진짜 하시고 얼굴에만 이제 젊은 시절에 그걸 스킨처럼 씌운 거죠. 그러면 한마디로 다 벗고 얼굴만 이제 파란 천으로 씌웠겠죠. 아유. 아니면은 헬멧 썼겠죠, 이렇게 아바타처럼. 헬멧. 제임스 카메론이 특별히 뭐 코멘트를 잘 안 하던 양반인데 뭐 타이타닉 3D 때부터 좀 폭주를 하기 시작하시더니 멘트를 하셨어요. 이제 뭐 이 영화가 뭐 1, 2편에 대한 존중이 좀 있고, 그리고 뭐 자기가 봤을 때는 뭐 3편으로 봐도 되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많았던 게 카메론을 돈 주고 섭외한 거 아니냐. 네.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제작사 측에서는 카메론한테 도대체 얼마를 줘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냐 이런 걸로 조금 받아쳤고, 그리고 뭐
들리는 얘기로는 19년쯤에 2019년에 그 판권이 돌아간대요. 판권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럴 생각도 수도 들고. 있죠. 네. 자, 영화 가까워지는 시간, 무비적 시간입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한 번 더 쑥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편에서는 그 역사를 알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대사들이 굉장히 있어요. 그렇죠. 자, 1편부터 한번 가보죠. 네. 자, 1편 이게 너무 오래된 작품이라서 그러니까 1편에서는 2029년 스카이넷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존 코너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. 라임 타지 마요. 그래서 되게 자기네들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 지도자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 어머니인 사라 코너를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터미네이터를 이제 84년 5월 12일 LA로 보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. 그렇죠. 태어나기 전에 그냥 존재를 없애버리자 이런 거였죠. 존 코너는 자신의 동료인 카일리스를 보내서 어머니를 지키려고 하죠. 근데 이제 지키라는 어머니는 안 지키고 썸을 타가지고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. 그렇죠.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는 풋풋한 대학생이었는데 아, 잘 건드려서 이거 말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잘 얘기를 털어서 사랑이 빠져서. 호감을 얻어서 하룻밤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계속 T800의 공격 속에 이제 사라 코너를 잘 지켜주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. 카일리스는 여기서 아웃. 근데 네.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T800이 처음에는 이제 악당이었던 거죠? 그쵸. 터미네이터 그 제목에 충실하게 악당이었는데 뭐 이것도 약간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원래는 그 카일리스 역이 슈왈제네거였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잘 맡았네. 근데 이제 카일리스 역을 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로봇 연기, 네. 자기가 연기 못하니까 네. 로봇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. 연기 때문은 아니고 카메론 판단에 터미네이터가 더 잘 어울리겠다 해서 그렇죠. 옮겼고 그렇죠. 결국에는 그래서 미래에서 온 카일리스와 사라 코너가 사랑에 빠져서 그렇죠. 존 코너를 이제 그죠. 생산해내는 그죠. 때까지.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같이 나오는 거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요. 그런데 이제 아버지 죽었잖아.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엔딩 때 또 꼬마애가 사진을 찰칵 하나 찍어줘요. 그 사진이 처음에 카일리스가 갖고 있던 사진이야. 일단 그러고서 사라 코너를 죽인데 일단 실패를 해요. 그리고 이제 스카이넷이 다시 어린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 이게 2편이죠. 그렇죠. 2편에서 T1000을 보내게 됩니다. 그 사이에 이제 사라 코너는 이제 사이버다인이라고 이제 스카이넷이 만들어진 회사가 있어요. 거기를 폭파시키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돼요. 네. 우리 존 코너는 태어났지만 네. 어머니가 없으니까 불량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T1000이 존 코너를 죽이러 오게 되고 그를 이제 지켜준 거는 사라 코너랑 자기 어릴 때 존 코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 이제 T800을 보내게 되는 거죠. 네.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돼요. 뭐야? 그러니까 그 이 스카이넷이 탄생한 게 바로 1편에서 망가졌던 T800에 두뇌 있는 전자칩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과학자가 만든 게 이제 스카이넷이라는 설정이 밝혀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의 과거 했던 행동이 결국 미래를 멸망시키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T800과 T1000이 싸우는. 네, 그래서 싸우고 T1000을 이기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 터미네이터의 전자칩이 이 스카이넷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렬하게 T800은 용암 속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. 네, 네. 그 T1000이라고 하면은 그 90년도를 대표하는 악당이잖아요. 로버트 패트릭 쭉 나오잖아요. 잘한다. 요거 이렇게 꼭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총 맞는 거 한번 해줘. 이런 거 하잖아. 합성도 안 해줄 거면서 이런 거 시키고 말이야. 근데 이게 5편에서는 다시 그 T800이 보내지는 시점으로 다시 처음에 나와요. 그래서 그렇죠. 이제 1편에서 나오지 않았던 시간 여행 모습을 처음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게 뭐 1편을 다시 뭐 이제 시작하나 보다. 그렇죠.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뒤통수를 한번 때리게 되죠. 그렇죠. 바로 이제 뭐 스타트rek이나 엑스맨, 데이 오브 퓨처 패스트 같이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세계를 보여주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뭐 T800이
똑같이 폭주족들과 조우를 하게 되는데 그를 막아서는 또 다른 T800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. 예. 나비 효과 같은 거죠.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그쵸. 미래가 바뀌거나 과거가 바뀌는 그렇죠. 그런 결과를. 그리고 뭐 계속 이거는 이 시리즈의 연장선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살고 싶으면 따라와 아니면 뭐 솔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I'll be back 이런 대사들을 자꾸 차용을 해서 이제 뭐 전편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완전 틀린 게 아니라 그렇죠. 뭐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새로운 미래를 그렇죠. 개척하는. 네. 그래서 뭐 이걸 봤을 때 네. 다시 새로운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어요. I'll be back. What? 저희 핵론담 리뷰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게 또 재밌었고 어떤 게 재미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죠. 오랜만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뭔가 부녀 관계 구성애. 같은 느낌. 어. 네. 그래서 막 뭔가 질투하고 어.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. 카일리스에 어. 대해서 어. 로봇과 인간의 이 친화 이런 게 어쨌든 그걸 터미네이터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새로웠어요. 전 시리즈를 알다 보니까 그 비틀기죠. 비틀기가 너무 재밌는 거죠. 막 변주하는 느낌이. 저도 마찬가지로 네. 유머 코드가 정말 재밌었어요. 예, 이거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게 유치하잖아요. 막 그 똑같은 거예요. 이 캡틴 아메리카가 욕하지 마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. 너무 1차원적인 개그인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잘 버무려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T800끼리의 대결 젊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이제 늙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대결이 뭔가 이 앞으로도 이런 광경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많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다음 시리즈도 계속 기약이 돼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. 근데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? 뭐야? 늙었을 때 자신이 이 젊었을 때 자신을 마주한다는 느낌이 참 어떨까? 그러니까 되게 이상할 것 같아. 그래서 그걸 영화관에서 또 자기 보는 게 되게 그러니까. 느낌이 되게 새로울 것 같지 않아요? 되게 새로워요.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또 그- 장판을 잘 깔아놓고 그렇죠. 장판을 잘 깔아놓고 네. 단점 한번 얘기해보죠. 기자님들 좀 그런 걸 미리 써주지 말아요. 뭐야? 이병헌 분량 10분 이런 거 쓰지 말아요. 나안 보고 봤어. 보기 전부터 김이 빠지잖아요. 이게 10분 맞아.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곧 끝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. 예고편에 나온 게 거의 다죠.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병원이 형은 왜 가수들은 노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. 배우들은 뭐 작품이나 광고 따라가나 봐. 말하잖아요. 뭐야?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. 메탈이 되셨네. 그러니까. 나왔던 게 많이 나왔다는 느낌? 그러니까 나노 터미네이터도 트랜스포머 4에서 나왔던 막 그런 새로운 트랜스포머들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뭔가 옛날 게 답습해서 좋았던 느낌도 있지만 그걸 너무 답습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 보였던 새로운 건 없다.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터미네이터 하면은 제임스 카메론 타이타닉 만들고 아바타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뭔가 답습한 느낌. 아쉽다 뭐 이런 거.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형 네. 나와야지 그래도. 축구로 치면은 네. 박지성인데. 아이 그러지 마. 왜? 에이, 달라. 왜?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배우가 에이. 어딨어? 어쨌든 병원이 형 좀 아쉬웠어요. 에이. 너무 분량도 없었고. 몰라 아쉬웠어 그냥. 더 아쉬웠던 거는 네. 이 시리즈가 진짜 너무 오래됐잖아요. 네네. 이 오래된 시리즈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저 그래서 이건 100% 웃긴 타이밍인데 사람들이 안 웃어.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. 그러니까 이 5편인 컨텐츠로만 봐서는 네.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이 부족했다. 그러니까 어려워. 이게 비단 옛날만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스타트rek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엑스맨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봉할 그렇죠. 스타워즈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옛날 거를 추억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걸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전혀. 게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팬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. 대중들은 잘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. 마블 쪽에 맞는 영향이 오지 있는 것 않았나. 같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이게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사람들이
계속 회자하게 해서 다른 전편을 다 보게 하는 거지. 그렇지. 개인적으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그러니까 시간 여행 개념에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이 카일리스가 과거를 갔는데 이건 스포일러성 있는 거예요. 여기 뭐 자막 띄워줘요. 아니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나는 게 말이 되나 그게? 시간 여행할 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. 아 그렇죠. 왜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변하니까. 근데 이거는 너무 적극적으로 만나니까 뭔가 이상했어. 기억해. 이러면서 뭔가 하여튼 이상했어 조금. 단점 하나 있어. 뭐야? 조명을 너무 잘 켰어. 조명이 너무 그럴싸하게 쳐진 거야. 아니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어. 아니, 어떻게 이게- 이렇게 참 잘하는지. 영상을 뭐 갖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이건 100% 패러디가 나와 분명히. 그 장면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. 분명히 패러디가 나올 거야. 뭔 소리인지는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아니 이렇게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안 돼? 큰일 났어 걔는. 시공간에서 그리고 그때 이미 본 거지. 뭐 카일리스의 떡밥을 본 거지. 떡밥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. 싹을 본 거지 싹을. 자, 쌍을 봤대 이 새끼. 진짜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보담이었고요. 네 저는 석구였습니다. 그럼 안녕. I'll be back. 따라란.